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애구스TV 승미정입니다. 잘들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의 주제는요, 사랑을 나누는데 적당한 곳이 따로 있나요? 부부나 연인들이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장소들에 대해서입니다. 집에서 식구들 눈치 보여가지고 가끔씩 모텔에 나가서 즐기고 온다는 부부들 있습니다. 연애 때 느낌도 나고요, 불륜 같은 느낌도 들어서 더 흥분된다고 얘기하시더군요. 부부든 연인이든 익숙한 장소를 떠나서 뭔가 색다른 분위기를 원할 때가 있죠. 1년 동안 한 번도 잠자리를 안 한 부부도요, 여행을 가면 무슨 생각하죠? 오늘은 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는 법이 없죠. 권태기가 왔다 싶은 연인도요, 침대를 떠나서 색다른 곳에서 색다른 경험을 하면서 초기의 연애 감정을 되살려내기도 합니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요, 새로움이 지나고 익숙한 단계에서는 식상함도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를 짜릿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도들이 필요합니다. 제 지인은 이런 사소연을 하더라고요. 연애 초기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하자고 덤비고 하고 나도 바로 또 하자고 하더니 몇 달 지나더니 일주일에 한 번 하고요, 또 몇 달 지나더니 한 달에 한 번으로 멀어지더랍니다. 이러다가는 1년에 한 번 할까 걱정된다면서 성의도 없어지고 횟수도 줄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일단 2달에 한 번은 무조건 여행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같이 알려주었는데요, 여기서 그 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 안이나 자동차 전용 극장 활용하기입니다. 차 안에서 즐기기 좋은 장소는 한강 고수부지나 공원 주차장, 자유로 갓길 등입니다. 사람의 왕래가 많이 없는 한적한 국도변이나 공원 같은 곳에 다른 차들을 피해 구석에 주차를 해서 잠시 즐기고 바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남산 드라이브 길은 너무 유명해서 경비분들이 수시로 손전등 들고 자동차 안을 비춰보니까 조심하시고요. 잠실이나 장흥, 용인 등 전국 각지에 있는 자동차 전용 극장도요, 모처럼 문화생활도 하면서 데이트를 하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같이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욕구가 발동하면 그 느낌 그대로 즐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옆 차와 일정 간격을 두고 주차하시고요, 창문 열어놓지 마시고요, 문 단속도 잘 하십시오. 시트 뒤처리도 잘 하시고요. 두 번째, 산이나 공원에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국립공원이나 유명한 산에서는 엄두를 내지 못하지만 주중 한적한 등산길에서는 시도 가능합니다. 넓은 공원 안,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으슥한 곳에서도 가능하고요. 누가 지나갈지도 모른다는 조급함에 속전속결로 끝내야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그만큼의 스릴도 있습니다. 꼭 준비하셔야 할 것은요, 몸을 가릴 수 있는 옷이나 도구입니다. 또 차 안이나 실내에서 하는 스킨십은 아무리 수위가 높아도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야외에서의 노골적인 스킨십은 미풍양속 위반 행위로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빌딩 비상구나 모두 퇴근한 사무실 등도 두 사람만의 은밀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으슥한 복도나 밀폐된 계단은 생각만으로도 스릴 때문에 흥분이 됩니다. 이곳은 부부들보다는 연인들이 사랑을 나누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서류들과 싸우고 매일 전쟁터 같은 사무실이었는데 아무도 없는 어느 날 그곳에서 사랑을 나눈다면 묘한 기분이 들겠죠. 대신 어딘가에 CCTV가 있는지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여행지 펜션이나 리조트에서의 밤 시간은 낮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여행 갈 때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입지 않았던 화려하고 야한 속옷과요, 버블 목욕 도구, 와인 한 병입니다. 두 사람의 로맨틱한 분위기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와인은 마시기도 하지만요, 두 사람이 같이 와인 목욕도 경험해 보세요.
마시면서 서로의 몸에 바르는 색다른 경험이 될 것입니다. 버블 목욕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욕조 목욕이 어렵다면 샤워를 같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평소 집에서는 안 하던 행동이지만 여행지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서로 오일을 발라주고 몸으로 안아주시면 가슴 깊이 사랑의 느낌이 번져 오겠죠. 오래된 부부라도 신혼의 설레임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같이 샤워를 마치고 새로 산 야한 시스루 속옷으로 두 사람의 밤을 맞이하세요. 없던 성욕이 불끈불끈 솟아날 겁니다. 5번째, 노래방도 은밀하게 즐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 노래방은요, 어차피 밀폐된 곳인데요. 남자 여자 둘이 오면요, 노래방 사장님은 오늘 휴지만이 없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한다 하니 크게 걱정하실 일이 없습니다. 진한 스킨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다 보니 노래방에서 노랫소리는 안 들리고 반주 소리만 들리는 경우에는요, 10중 8구 애정행각 중인 거라네요. 누가 창문으로 들여다볼 수도 있다는 사실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꼭 밖에 나가야만 이벤트가 가능한가요? 집안에서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장소는 없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파입니다. 꼭 침대에서만 즐기라는 법은 없잖아요. 물론 신혼 때는요, 눈만 마주치면 그곳이 어디든 불이 붙었다고 하지만 서로가 설렘도 신비할 것도 없는 세월이 되어버리면 식탁이나 소파, 서재, 책상 등 지형지물을 잘 활용해서 사랑을 나누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 중에 소파는 집안에서 침대 말고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TV를 보다가 수다를 떨다가 누워 있다가 서로 눈 한번 찡긋하고 편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눠보세요. 침대보다 좁아서 불편하다는 점이 오히려 자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파 위에 큰 타월 까는 건 잊지 마시고요. 그런데 주의사항은요, 가족들의 귀가 시간을 체크하셔야 하고요. TV를 켜놓으시면 안 됩니다. 때마침 좋아하는 프로를 하게 되면 눈과 마음이 그쪽으로 쏠려버려 가지고 모처럼의 분위기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2번째, 서재라는 공간은 어떨까요? 서재에서 파트너가 책을 읽고 있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와인 한 병 들고 시스루 속옷을 입고 살짝 들어가셔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의자에 걸터 앉아 보세요. 마치 직장에서 남몰래 미래를 즐기는 듯한 짜릿함을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식탁이나 부엌에서도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식사를 하는 공간이, 음식을 준비하는 공간이 색다른 체험 공간으로 변하겠네요. 어색하다고요? 미쳤다면서 밀어낼 거라고요? 그런 반응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등 뒤에서 와이프를 안아주면서 가벼운 스킨십으로 먼저 유혹해보세요. 와이프는 밀어내면서도 이게 뭐지? 하면서 마지못한 듯 응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상 중년의 부부가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장소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해보지 않은 방법이라 어색할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처음만 쑥스러우실 거예요. 부부는 가족이면서도 이성이잖아요. 부부 문화는 두 사람의 작은 변화로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답니다. 오늘 밤 아니면 이번 달 한번 시도해보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연애고수TV 송미정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꼭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Already on the edge, just timber on the rise. The tower smiles at me and say, "Oh, life could be so simple, but taking the day away, making time for some loving, put your son on replay." I'm watching an old-time movie, follow the clouds go by.